이번 주 수요일 날 8시까지 오는 거 잊지 말고. 생명과학원 선택한 사람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맞네. 다 맞겠지? 그래도 알겠지? 다 맞춰야 돼요. 네? 아, 그 범위 지금 공지 어디 되어 있을 텐데. 선생님도 범위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범위 아는 사람 있어요? 모의고사? 없죠? 자, 아무튼 수능 연습한다 생각하고 몇 번 기회 안 남았으니까 꼭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잘 풀고.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수업 나갈 거예요. 자리에 앉고. 거기에 지금 책상이 없는데 의자만 2개 있는데 책상 있는 자리로 옮기세요. 책상 있는 자리로. 쟤 누구야? 한번 깨워보세요. 지금 얘야, 너 무슨 시간이야? 지금 무슨 시간? 지금 생명과학 시간인데? 얼른 지금 빨리 안 가면 지금 미인정 결과 처리될 수 있어. 얼른 가야 될 것 같은데. 선택 과목 뭐예요? 빨리 개인 시간표 얼른 보고. 이도 빨리 가야 돼. 빨리. 고마워요, 얘기해줘서. 자, 맨디 학생 책상 거기에 있는 거 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에 보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12페이지까지 했던 거 맞죠? 유전과 관련된 기본 용어들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복습은 요걸로 할게요. 자, 완두의 모양이라는 형질이 있다면 둥글고 주름지다라는 대립 형질이 있고, 얘네들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집중. 자, 이제 유전자형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의 유전자형을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같이 있는 거, 대립 유전자가. 근데 잡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있는 거 잡종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우성과 열성을 지금부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 번씩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마지막쯤에 배웠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는 건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다시 복습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어렵고 복잡한 유전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푼단 얘기 안 했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문장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이해해야지 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걸 알아야지 요게 요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 풀이 방법은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풀이 모의고사 수준, 수능 수준의 문제들을 지금 풀이를 다 해놨고 영상도 다 찍어놨고, 여러분들 다음 주 수행평가 지나면 바로 문제집 따로, 풀이집 따로, 거기에 풀이집에 목차 보면 유튜브 영상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는 다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능 문제는 풀 줄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의 법칙 들어봤나요? 멘델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래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과학자. 근데 직업이 과학자였을까? 직업 뭐였어요? 요리사. 그래도 콩으로 이렇게 합니까? 요리사. 수학자? 아니에요. 종교인이었어요. 수도사 혹시 뭔지 알아요? 카톨릭 성직자 중에 신부님이 있고 수녀님 있고 수도사가 있는데 아마 수도사인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고 남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완두콩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키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어떤 완두콩을 계속 키우는데 모양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다 둥근 자손만 태어나요. 그러면 이 완두에는 모양에 대한 유전자가 둥근 유전자밖에 없겠죠? 됐니? 여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애들이 다 둥글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얘는 모양에 대한 건 둥근 거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애들을 골라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이 다 주름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골라낸 거냐면 모양에 대한 게 다 주름진 유전자만 있는 애들을 골라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인데 둥근 거, 순종인데 주름진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둥근 유전자와 둥근 유전자밖에 없고, 얘는 주름진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얘가 줄 수 있는 모양에 대한 건 둥근 거밖에 없을 거고, 얘가 줄 수 있는 모양에 대한 건 주름진 거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수정을 해서 개체가 태어났어. 그러면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둥근 유전자랑 주름진 유전자랑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둥근 것만 표현이 됐죠. 둥근 유전자랑 주름진 유전자랑 같이 있는데 표현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우성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그냥 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성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보다 우월하다거나, 열성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보다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표현이 되는 애들을 그냥 우성이라고 하고, 표현이 안 되고 숨겨진 애들을 열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의 손가락은 5개인 게 열성이에요. 원래 6개인 다지증이 있는데 걔가 우성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성이 우월하다거나 열성이 열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우열은 그냥 여기에 둥근 유전자랑 주름진 유전자가 같이 있을 때 표현이 되는 것들을 그냥 우성, 그 다음에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그러면 둥근 게 우성이니까 모양에 대한 걸 라운드 R이라는 알파벳을 써주고, 우성이니까 라지 R, 그 다음 주름진 게 열성이니까 스몰 R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얘는 순종의 완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순종의 둥근 완두니까 라지알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얘는 순종의 주름진 완두니까 스몰R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각각의 이렇게 상동 염색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됐나요? 그러면 감소 분열이 끝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생식세포로 들어가죠. 둘 중에 하나가 생식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라지알만 갖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스몰R만 가져요. 됐나요? 얘들이 이제 수정이 돼서 수분이 돼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면, 여기에서 라지알 받았고 여기에서 스몰R 받았으니까 라지알과 스몰R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둥근 것만 표현되니까 얘가 우성, 얘가 열성이라고 표현해주고, 다른 말로 얘는 잡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렇죠. 잡종의 표현형이 우성, 잡종에서 표현되지 않는 게 열성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얘가 부모 세대, 그래서 얘를 잡종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우성, 대립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자, 대립형질, 둥근 형질, 주름진 형질. 그렇죠? 근데 순종인 애들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나타나지 않는 게 그래서 열성이에요. 요거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알을 주거나 스몰R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요거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법칙이었냐면 우열의 원리였어요.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만 표현이 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분리의 법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칙이란 이름만 안 붙였지 지금 방금 했어요. 분리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자,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우리 계속 했었던 거예요. 대립 유전자 쌍이 분리가 돼서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가 자손에게 일정한 비율로 표현형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방금 했어요. 라지알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분리가 돼서 들어가죠. 얘네들이 묶여서 들어가지 않고. 그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부모 세대가 있어요. 순종의 둥근 완두, 라지알 순종이니까, 순종의 주름진 완두니까 스몰R입니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알, 얘는 스몰R만 가져요. 얘들이 수정하게 되면 라지알, 스몰R을 갖는 잡종이 태어나게 됩니다. 얘를 자가수분 시킨 거예요. 자가수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얘랑 동일한 유전자형끼리 교배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알을 갖거나 스몰R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맞나요? 물론 4개가 나오지만 라지알, 스몰R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그 다음에 또 다른 요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수정해서 얘가 태어나고, 얘랑 수정해서 얘가 태어나고, 이렇게 수정하면 얘가 태어나고, 이렇게 수정하면 얘가 태어나겠죠.
좋아요. 자, 그럼 유전자형의 라지알, 그 다음에 잡종, 그 다음에 스모랄 순종이 있어요. 유전자형의 B는 몇 대 몇이에요? 얘가 1, 얘가 2, 얘가 1이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열이 확실히 있으니까 라지알을 가지면 라지알의 표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개가 둥근 거, 1개가 주름진 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유전자형의 B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지알 대 라지알 스모랄 대 스모랄은 1대 2대 1이다. 자, 그리고 라지알을 가지면 전부 다 둥근 게 태어나죠. 그럼 둥근 게 몇 대 몇이에요? 둥근 거랑 주름진 게 3대 1의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F2의 표현형이 얘가 F2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3대 1로 나타나려면 요 개체에서 요게 분리가 돼서 각각 생식세포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성립이, 즉 라지알과 스모랄이 분리가 됐을 때 요것들이 성립이 됐죠. 됐나요? 그래서 3대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서로 분리가 된다, 요겁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었어요. 우리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고 했죠? 맞지? 감수 1분열에서 거기 위에 대립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대립 유전자예요. 이런 것들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니까 각각 분리돼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유전이 될 때예요. 지금까지는 모양에 대한 것만 했죠? 이제 지금 모양과 색깔에 대한 걸 동시에 할 거예요. 자, 모양에 대한 건 라지알이 둥근 걸로 우성인 거고 스몰알이 주름진 걸로 열성입니다. 그 다음에 라지 Y는 노란색으로 우성인 거고 스몰 Y는 녹색으로 열성인 거예요. 색깔에 대해서.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체를 또 찾았냐면 다 순종이에요. 근데 모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거 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얘는 둥글고 황색인 순종,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주름지고 녹색인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모양에 대한 건 둘 중에 하나를 갖겠죠? 그러니까 라지알 하나,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건 라지 Y, 요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결국에 라지 Y 하나.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모양에 대해서는 라지 R만 같고 색깔에 대해서는 라지 Y만 같습니다. 요런 게 4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건 마찬가지 이유로 모양에 대한 건 스몰 R 하나,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건 스몰 Y 하나밖에 없는 요 한 종류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들이 수정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모양에 대한 게 잡종,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게 잡종,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성의 표현형이 나타나니까 라지알, 둥근 게 우성이니까 둥근 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과 그 다음에 녹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노란색이 우성이니까 황색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다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나올까요? R에 대해서 몇 종류가 나와요? R에 대해서 갖는 거 라지아를 갖거나 스모라를 갖거나 두 가지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라지 Y를 갖거나 스몰 Y를 갖거나 두 가지죠. 총 4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라지 Y 요건데 여러분들 쓰기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얘를 자가수분 시킬 겁니다. 그러면 한 개체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 또 다른 개체에서는 또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겠죠? 여기 4칸이니까 16칸을 그려왔습니다. 됐나요? 이거 꼭 집에서 혼자 해보세요. 그냥 설명 듣는 거랑 혼자 한번 해보는 거랑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제 숫자를 세볼 건데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종류가 나타날까요? R에 대해선 라지 R, 스몰 R. Y에 대해선 3 곱하기 3은 9종류가 나타나겠죠?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양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은 둥글고 황색인 거 몇 개예요? 하나
하나 여기 얘랑 얘랑 만난 애들은 모두 다 둥글고 황색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7, 8, 9개 됐나요? 그 다음에 둥글고 녹색인 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주름지고 황색인 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녹색인 건 한 개. 그래서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둥근 거는 총 몇 개 나와요? 12개. 주름진 건 12대 4는 몇 대 몇? 3대 1. 아까 어디서 봤죠? 위에 분리의 법칙 했을 때 봤죠. 이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의 법칙이. 그 다음 색깔에 대한 것. 황색인 거 몇 개? 12개. 녹색인 거 몇 개? 몇 대 몇? 자, 우리가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하는데 각각의 형질이 다 분리의 법칙을 만족시켰어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야. 안 주니까 그냥 각자 비율이 나타났겠지.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독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연관이 되어 있으면 3대1이 안 나왔을 거. 서로 이렇게 뭔가 영향을 미친다면 3대1을 서로 안 만족했겠죠?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모양에 대한 형질과 그 다음에 요 색깔에 대한 형질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각각 분리의 법칙을 만족하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색깔은 모양이 유전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다음 모양도 색깔이 유전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게 독립이에요. 모양에 대한 거, 색깔에 대한 게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감수 일분열의 특징에서 이가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배열되고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분리가 될 때 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고 얘가 분리가 될 때 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독립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제부터. 됐나요? 그래서 모양에 대한 것과 색깔에 대한 것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독립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밖에 없는데 유전자는 한 25,000개에서 4만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떤 유전자들은 당연히 같은 염색체 위에 있겠죠. 한 배를 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같이 있는 애들은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멘델의 법칙을 만족하는 거 배웠습니다. 우열이 확실하고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을 만족하는 거. 근데 이제는 뭘 배울 거냐면 멘델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유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연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방금 설명한 거예요. 하나의 염색체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유전자들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줘요. 그러면 얘랑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이동하려면 여기 끊어져가지고 이동해야겠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이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독립되어 있다라는 표현과 한 배를 타고 같이 이동한다는 표현 차이를 알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같이 이동하고 이렇게 한 배를 탄 하나의 염색체 위에 같이 있는 유전자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줘요. 됐나요? 요 개념들을 직접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 수능 출제나 이제 모의고사 출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당연히 애들이 연관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뭐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다거나 서로 같은 상동 염색체 위에 있다거나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내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서로 같은 상동 염색체 위에 있으면 염색체 얘네들이 같이 묶여서 같이 이동하는구나 라고 파악해주면 되고,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까 모양과 색깔 한 것처럼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얘랑 얘 관계에서는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과 상인 상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물론 얘가 상인이다, 얘가 상반이다,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같은 염색체 위에 있다,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가끔 여러분들이 유전 관련된 문제를 풀다가 해설집을 보게 되면 얘가 갑자기 상인 연관이다, 상반 연관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표현을 이해하라고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양성 잡종 어떤 거냐면 A에 대해서도 잡종, B에 대해서도 잡종이 어떤 개체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독립유전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게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생식세포로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가 생식세포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생식세포가 한 개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연관이 있냐면 대문자끼리 연관되어 있는 게 있고 대문자, 소문자끼리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상반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상인 연관일 때 얘네들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세포의 종류는 얘랑 얘가 나오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 0대 0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상반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그다음 소문자, 대문자끼리 연관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식세포로 들어가니까 종류는 요거랑 요거 두 종류밖에 안 생기고 0대 1대 1대 0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했을 때 어떤 개체에서, 즉 양성잡종인 개체가 나왔어요. 두 개가 잡종인 요 개체에서 생식세포의 종류가 네 종류가 나왔다 하면 아, 독립이구나,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개체에서 이제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는데 두 종류다, 요 개체에서 두 종류의 생식세포만 나왔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 얘가 연관이구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이나 자료를 통해서 얘가 상인인지 상반인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지?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아, 네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건 독립밖에 없구나, 두 종류가 나오는 건 독립일 수 없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같은 배를 탄 애들끼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간 유전은 우열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순종의 붉은색 꽃이 있고 순종의 흰색 꽃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꽃의 색깔에 대해서 붉은색 유전자만 가질 거고 얘는 흰색 유전자만 갖겠죠?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붉은색 유전자만 갖고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건 흰색만 갖습니다. 맞나요? 얘네들을 수정하게 되면 붉은색 유전자와 흰색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열이 확실하다면 붉은색이 나타나거나 흰색이 나타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분홍색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간 유전이라고 해요. 중간의 형질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얘가 붉은색도 만들고 흰색도 만들어서 섞여가지고 분홍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붉은색을 만들고 얘는 흰색을 만들고 얘는 분홍색 색소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니? 자, 그럼 얘네들끼리 또 자가 수분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라지 R, 라지 W, 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라지 R, 라지 W죠. 자, 그러면 각각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유전자형의 B는 1대 2대 1이 나와요. 그럼 표현형도 1대 2대 1이 나옵니다. 아까는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었는데 우열이 확실하니까 3대 1의 표현형으로 나왔죠. 근데 얘는 표현형이 1대 2대 1로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중간 유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 뭐라고 많이 표현되냐면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르다 라는 문장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유전자형에 따라서 어때요? 표현형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풀 때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르면 요런 의미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자, 순종의 붉은색 꽃과 순종의 흰색 꽃을 서로 교배시켜서 얻은 자손 1세대 꽃색은 분홍색이고, 얘를 또 자가수분시키면 자손 2세대에서는 붉은 꽃, 분홍 꽃, 흰색 꽃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멘델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열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차이점 알겠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랑? 좋아요. 다시 정리하면 멘델의 유전 법칙은 3대1로 나오는데, 얘는 왜냐면 우열이 확실하니까 얘도 라지알의 표현형, 얘도 라지알의 표현형으로 나오는 거고, 중간 유전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진도 나간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어야 하는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 준 거예요. 알겠죠? 알겠니? 좋아요.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유전 연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부모한테서 태어난 그 자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이 누군가랑 결혼했을 때 또 거기서 태어난 자손을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자료가 많아야지만 우리가 유전을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가 세대가 뭘까요? 세대가 뭐야? 세대. 영어로는 뭐야? 그렇죠. 영어로는 알아요. 그리고 제너레이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세대가 뭘 의미를 할까요? 사람은 한 세대가 길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완두콩은 짧다라고 얘기해주고. 세대가 뭐야? 세대는 무엇이냐면, 갓 태어난 아기가 다시 성인이 돼서 그 다음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세대라고 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 보통 30년, 40년, 요새는 40년까지 가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고 싶어. 연구한다는 얘기는 대학교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석사나 박사를 간다는 얘기겠지. 한 20대 후반, 30대가 됐어요. 이제 이 사람 가게도 연구해야지 하고 이 사람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 갓난 얘가 태어났어. 얘가 자랐네? 나도 그동안 30년 흘러있기 때문에 60살이라서 은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자란 애가 또 자식을 낳으려면 내가 100세까지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유전 연구를 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멘델은 운 좋게 완두콩을 했습니다. 완두콩은 금방금방 자라고 금방금방 열매가 맺히고, 또 얘를 또 심으면 금방금방 자라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한 세대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자손들을 빨리빨리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멘델이 이 3대1, 9대 3대1, 3대1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밝힌 게 아니에요. 한 것만, 하나만 이렇게 보고, 우리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선 동전을 수도 없이 던져야겠지. 왠지 알아? 그렇잖아. 만약에 내가 한 번만 던졌어. 우연치 않게 또 앞면만 나오고, 다음 거 앞면만 나올 수 있잖아. 두 번 했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1이네요? 할 수 없지. 2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동전을 수도 없이 던져야 돼. 자손이 비율이 3대1이다. 9대 3대 3대 1이다.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손이 몇만 개씩 있어야지만 확률적으로 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게 우리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완두콩은 다행히 자손이 엄청 많잖아. 얘네들 다 세가지고 통계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거지. 근데 사람은 자손을 많이 낳아봤자 2명, 3명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형질과 이 형질이 결혼했을 때 어떤 형질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당신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세요. 할 수 있나요? 없지. 근데 완두콩은 내가 의미적으로 교배가 가능하단 말이지. 됐나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형질은 굉장히 많고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유전 연구를 하기엔 딱히 좋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거나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그나마 얘가 언제 태어났고 어떤 질병을 가졌고 이거 다 적혀있는 데가 좋겠지. 족보가 좀 많이 정확하고 자세한 게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족보 우리 알고 있나? 우리 다 그리고 적나요? 나의 막 12촌이 누구 걔가 무슨 질병을 가졌고 누구랑 결혼했는데 그 애는 무슨 질병을 가졌고 모르잖아.
근데 유일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가계도들이 있습니다. 누구 거? 왕족들 거.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 연구를 많이 했을 때 영국 왕실의 가계도를 가져온다거나 다른 나라의 왕실의 가계도를 가져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본인들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면 안 돼? 안 되니까 친척들끼리 결혼했단 말이지. 됐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가까운 친척끼리,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하게 되면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얘한테서 열성형질, 얘한테도 열성형질도 숨겨져 있다가 열성형질이 숨겨져 있다가 둘이 결혼하게 되면 그 열성형질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이래서 사람은 가계도 유전 연구를 하기 굉장히 안 좋은 동물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왕실의 가계도에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들로도 많이 연구를 한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유전 연구 어려운 까닭. 한 세대가 길어가지고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 현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렵고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유미교배가 불가능해서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을 확인할 수 없고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많기 때문에 발현 형질을 분석하기 어렵고 형질 발현의 환경 요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형질 발현의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요거에 정반대가 되는 게 바로 완두였어요. 됐나요? 완두콩 좋아하니? 건강한 입맛을 가지고 있고 두부는 좋아요. 건강하게 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유전 연구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계도가 있고 쌍둥이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집단 조사도 하고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가계도를 진짜 많이 해석을 할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해석하기 위해서 이 가계도들이 의미하는 걸 알아봐야겠죠? 자, 볼게요. 자, 유전 형질을 가진 집안의 가계도 구성원 전체의 유전 형질을 조사해서 가계도로 나타낸 다음에 유전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 것인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냈을 때 이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X 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 염색체 위에 있는지 특정 자손에 태어날 확률이 몇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결혼했으면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낳으면 이렇게 표현해주는데 보통 왼쪽에 태어난 거를 먼저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의 차이점은 뭐예요? 한 수정란에서 오. 이란성은 뭐가 두 개였지? 그렇죠. 처음부터 수정란이 두 개였어요.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일란성 쌍둥이는 일란이야. 그러니까 이 정확히 얘기하면 난자가 하나여서 수정란이 하나인 거지. 근데 이 수정란이 분열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두 개로 쪼개진 거야. 각각의 개체로 된 거예요. 하나의 수정란이 쭉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럼 하나의 세포에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완전히 동일하겠죠. 이런 것들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처음부터 난자가 두 개여서 각각 수정이 돼가지고 각각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유전적 구성이 비슷하겠지. 같지는 않고 같을 확률은 70조 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형제 자매가 그냥 우연치 않게 한 뱃속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내 형이나 뭐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 됐나요? 차이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완전히 동일하고 유전적으로 얘는 그냥 동일하지 않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원래는 한 줄이었는데 갑자기 두 개로 쪼개져서 이렇게 된 거고 두 개의 유전적 구성은 같다.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는 처음부터 두 개였어요. 알겠죠? 그 다음 우리가 형질을 몇 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 구성이. 됐나요? 혹시 본인이 쌍둥이인 사람 있어요? 뭐 다 어딜 쳐다보는 거? 없어요? 선생님이 쌍둥이는 아닌데 우리 엄마가 쌍둥이야. 근데 일란성과 이란성 중에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난 엄마가 두 명인 거지.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모가 누구 죽였어. 거기에 우리 이모가 머리카락을 떨어뜨렸다. 그럼 우리 엄마가 범인으로 잡혀갈 수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유전적 구성이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나 우리가 이제 신분 증명으로 쓸 때 요 특징만큼은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맞아요. 지문은 정확합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다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쌍둥이 이모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랑 이종 사촌이. 뭐 걔네랑 같이 다니면 형제 자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가 반이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요. 성격은 누가 더 좋을까? 이모가 더 좋아요. 알겠나요?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그렇지? 우리 엄마가 듣진 않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계도 분석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특정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그다음 특정 형질을 지닌 자손이 태어날 확률 이런 것들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우면 차근차근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나요? 그 다음에 뭐 특정 형질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뭐 색깔을 칠한다거나 빗금을 칠한다거나라고 표현을 해줘요. 알겠나요?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구를 또 하냐면 이렇게 가계도 분석도 하고 쌍둥이 연구도 합니다. 일란성과 이란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정 형질이 유전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 다시 한번 보면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수정란에서 어느 순간 두 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동일해요. 여기 지금 난자와 정자가 있는데 정자 중에 한 해만 수정에 성공합니다. 1등일까 2등일까? 2등. 2등입니다. 1등은 여기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난막을 막 분해하다가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죽어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두 번째 도착한 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1등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편하게 사실 2등에도 여러분 다 2등의 자손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1등을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심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죠? 물론 1등 하면 좋겠지? 1등 해본 사람? 이 좋은 기분 아직 못 느껴봤단 말이에요. 1등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두 명이 자라게 되는 거고,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구성이 다릅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두 개의 난자가 각각 수정이 돼서 한 뱃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일란성 쌍둥이야. 완전히 유전적으로 동일하죠? 그러면 이 둘한테서 차이가 나는 건 유전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겠지. 그런 걸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분석 잘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가 되게 비슷해. 그럼 얘는 유전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란성 쌍둥이가 환경. 그렇지. 왜냐면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비슷해. 그럼 얘는 환경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거 표로 한번 볼게요. 얘는 일치율이고, 볼게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얘가 일란성 쌍둥이고 얘가 이란성 쌍둥이인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일란성 쌍둥이 일치율이 100%예요. 얘 뭐 때문이란 얘기야? 유전 때문이라 그랬지. 근데 얘는 그 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가 일치율이 0.5도 안 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은 유전보다는 환경의 영향이 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높을수록 유전의 영향이 크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파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좀만 더 하자. 자, 집단 조사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 형질을 조사한 자료를 통계 처리해가지고 유전자의 빈도나 유전자 변이나 질병 관련성 등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종마다 A형 손 들어보세요, B형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나요? A형. 그래서 한국인은 A형이 많구나, 그래 소심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A형, B형, A형, O형, 뭐 B형, A병이 얼마 정도인가, 일본인은 얼마 정도인가, 중국인은, 프랑스인은 얼마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그냥 집단을 조사한다 해가지고 집단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인데, 핵형 분석 들어봤죠? 핵형 분석이 뭐야? 핵형
염색체 사진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그렇지? 염색체 모양, 크기, 개수, 모양의 유무, 개수의 유무, 뭐 이상 유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핵청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가 이상한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DNA 위에 있는 특정 염기서열, 그런 것들의 염기서열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것도 유전자 분석이라고 합니다. 유전병 여부와 유전 현상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나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한 번씩 꼭 표로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요것도 한 번씩 그려봐야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